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신문들이 어떤 기사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다시 좀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 3명의 이름을 빌려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이 유성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그에게 대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예, 뭐 쉽게 설명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소송한 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국가정보원이 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입니다. CBS 노컷 뉴스 기사를 받아서 데일리 노컷 뉴스라는 무료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요. 예. 법조계에 따르면은 국정원 직원 3명은 지난해 4월 23일 유우성 씨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려 씨에 대해서 자기들은 폭행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 유가려 씨가 폭행, 회유당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고 국정원 직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돼서 고소인 조사가 끝난 상태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에서 맡고 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채롭습니다. 예. 이 대리소송 논란은 왜 나오는 거죠? 예,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금액 6억 원이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번의 재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형사는 이제 본인들이 아는데 말이죠. 예. 이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지는 이 국정원 직원들이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소장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의 그 주장은 나중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담보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문제는 국정원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정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뭐 국정원이 이 직원들 모르게 민사 소송까지 걸었는데 뭐 급하게 내다 보니까 이 국정원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누락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간첩사건 공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느냐라는 변호인 질문에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니, 고소를 한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국정원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이 고소했다는 국정원 직원이 모르는 사이에 국정원이 직원 이름을 빌려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 소송에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송에 있어서는 그 수나 그 양, 경우 정도에 있어서 조상훈 국장이 더 많이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대리소송, 이게 가능한지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정원이 그렇다면 진짜 대리소송을 했다면은 왜 이런 쓸데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가?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 대신에 직원을 앞세우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수사관들은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국정원 감찰실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비판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감찰실장이 표창원 전 교수를 이렇게 고소한 사건이죠. 예.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당사자가 모른 채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 국정원에서 이름만 빌려서 진행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대리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 비용 누가 냈을까요? 당연히 국정원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현행법을 어기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이보다 앞서서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준 것이 또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김하영 사건 또 이번에 민변을 상대로 한 그 민사소송 모두 국정원 출신 최모 변호사가 맡고 있다. 오늘 데일리 노컷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국가정보원이 돈을 댄다는 얘기지만 네.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별도 수익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예, 뭐 김 사장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예. 거기는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뭐 여전히 팽팽한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발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드릴 텐데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뭐 12만 원 받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12만 원 받으시니까 한 8만 원만 받으시라. 그럼 20만 원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정책이냐. 주려면 다 주지. 왜 그 국민연금을 연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다 국민연금 탈퇴하겠네. 그리고 사적연금 거기 가입하면은 사적연금으로 한 12만 원 받는다고 치죠. 그러면 또 정부로부터는 20만 원 받는단 말이죠. 그럼 누가 국민연금 하냐 이거예요. 다 사적연금으로 돌아서지. 이런 얘기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여튼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만든 원칙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안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는 하되 가입기간 대신에 수령액을 연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을 덜 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서민층이 불이익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여하간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수정안입니다. 예.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설명이 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싫어. 우리 안대로 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공약을 어긴 대목. 작년 9월에 이미 털었습니다. 예. 사과함으로써. 근데 지금 야당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라면서 지금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고 싶은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회 통과가 안 돼서 노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7월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시내 곳곳에 지금 그런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죠. 예.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야당 안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여당의 이런 버티기 이 꼼수가 확연히 보이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여러분 7월에 못 드립니다. 다 야당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언론은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은 새누리 천국, 신천지 천국입니다. 예. 이 플래카드도 빨간색이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참 전략을 못 세워요. 이 보면은 그 좋은 이야기인데 욕 먹으면서 좋은 얘기한단 말이죠. 이 정치적 부재가 여실히 또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정부가 병원의 영리 부대 사업을 허용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로펌의 자문 의견을 받아놓고 예.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 이런 보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 두 곳의 로펌, 그 법무법인에다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그리고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병원은요. 현행법에 따르면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아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영리사업은 뭐냐면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필요한 식당, 주차장,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수익사업 빼놓고 나머지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의료기기를 판다든지 건강보조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병원이 장사가 되게 하려고 의료 영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의료 영리화 이게 되는지 한번 좀 법리 검토를 해달라라면서 법무법인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법무법인 두 곳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A 로펌.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고유 목적 사업을 보충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장, 식당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 다른 로펌도요. 현행법 안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해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두 개 로펌 입장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 결과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묵살할 거면 뭐하러 자문을 의뢰했고 예. 돈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국민 세금이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배임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게다가 지난 1월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이 두 개 로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밝혔는지 아십니까?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는 거짓 답변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그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묵살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복지부는 6월까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는 지들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입법사항이 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료 영리화를 법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그야말로 법이 포민 그런 정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보다 대통령령이 더 우선한다. 글쎄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한국도로공사 하청업체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화한 안전순찰업체 사장들. 네. 예. 이 공사가 지급하는 안전순찰 직원들의 인건비 이 수년 동안 매달 2-30만 원씩 가로챘다. 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있죠? 네. 어제 경향신문 일면 보도로 해서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요. 이번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의 부당한 통행료 면제 책임을 톨게이트 요금 수납 직원들에게 물어가지고 4년치 면제액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아니 주한미군 렌터카 통행료를 안 낸 거를 네. 왜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합니까? 주한미군한테 받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한데 주한미군이나 도로공사 관리자들 대신에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에게 이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의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는 개별 직원별로 2011년 이후 군 차량 면제 최고 처리분을 계산해서 4월 급여 지급 때 현금 취급 수당에서 공제할 액수를 지난 5일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한 톨게이트에서는 수납 직원 5명에게 1인당 3,100원에서 6,900원이 공제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당연하죠. 예. 이게 액수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부당하게 왜 가져가? 1원이라도 부당하게 가져가는 건 기분 나쁘고 그는 그야말로 불합리한 거지요. 이 톨게이트 직원은 우리는 미군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공제액이 크지만 미군 기지 주변 영업소는 공제 액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뭐 오산이라든가 평택, 칠곡 같은데. 이런 톨게이트에 있는 직원들은 네. 공제액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의 입장은 뭡니까? 등록된 미군 차량과 달리 미군 렌터카 차량은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제 사유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역내 출입증을 받고 통행료를 면제해 온 데 대해서 도로공사 관리자들도 심사 결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로공사나 영업소에서 지난 4년 동안에 미군 차량 면제 절차가 잘못됐다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들이 뭐 이건 통과시켜도 되도록 이렇게 인식시켜놓고 말이죠. 쥐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모두 다 수납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경로를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용납할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네. 예, 노조를 중심으로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져보긴 하겠지만 또 지난한 소송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힘들이 소모되겠습니까? 예. 네, 은행 유출 정보로 대출 사기 당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예,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고객을 속인 다음 수천만 원을 뜯어낸 2차 피해 사건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던 고객 10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속인 다음 3,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니,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고객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은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난해 시티은행에서 유출된 대출 정보 1,912건을 포함해서 7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 피싱은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이 정보의 출처가 은행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이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공범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됐을 때 2차 피해 없을 것이다. 네. 이게 당국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예.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계열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했던 이 직원은 동료와의 마찰을 이유로 해서 업무에서 배제되니까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삼성협력업체 직원 강모 씨, 업무에서 배제된 날인 지난해 7월 2일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기 사업장에서 개인 PC를 이용해서 삼성전기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확보한 전현직 임직원 등의 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에 등록해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빼돌린 개인정보가 판매됐는지 추가 유출은 없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기 측은 직원 정보의 2차 유출 여부가 걱정된다면서 조속히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경제 관련 기사도 하나 살펴볼까요? 예,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어려워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일보 1면 기사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일정 기간 이자만 갚아오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을 최근 은행권에 개정 예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 6억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첫날엔 3억, 어제는 6억. 예. 사고 나니까 또 액수가 늘었습니다. 예. 2억이 더 추가돼서 8억. 예. 오늘 한국일보 1면 보도입니다. 경찰은 이 판사 모두 8억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1년 가까이 내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중반부터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이 판사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명동 사채왕 최모 씨가 이 판사에게 3차례에 걸쳐서 8억을 전달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자, 어제까지 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은 또 뭐냐? 이 수감 중인 명동 사채왕 최모 씨가 지난해 상반기에 친형을 시켜서 이 판사에게 2억을 건넬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예.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은 이 검사 출신 현직 판사가 이 연루된 좀 민감한 사건이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정식적으로 내사본을 붙이지 않고 극비리의 수사를 해왔다고요? 검찰 몰래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얘기야. 예. 혹시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네. 이 사건도 또 유야무야 될까 봐서 예.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내사하는 단계에서 완벽한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이게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봐준다든지 묵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징한 증거를 잡아 놓을 때까지는 검찰에다 기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현직 판사의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높고 또 그래서 여러모로 이 강제 수사를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팀도 사건 핵심 관계자를 불러서 서울시내 모처에서 따로 만나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 수뇌부가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사건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 라면서 수사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검찰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한편 당사자인 이 판사는 소속 법원을 통해서 입장 자료를 냈는데 2010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모 씨가 문병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모 씨와는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다 라면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중앙일보도 받아 실었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도 예. 관련 기사를 실었군요. 예. 예. 네,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인데 곱씹어 볼 일이기도 합니다. 네. 예. 한겨레 기자가 어제 오후에 서울역에서 만난 한 청소 노동자. 예. 화장실 입구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화장실 입구 쪽 벽에는 청소 담당자의 사진, 이름, 사무실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얹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거린 또 다른 청소 노동자도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볼까봐 좀 싫기도 해요. 하지만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역사 남녀 화장실 10곳 가운데 관리 사무실 쪽을 제외한 8곳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부터 고객중심 서비스를 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기차역에 시설관리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역 이용객은 하루 7만 5천 명 정도인데 서울역 화장실 앞에 걸린 사진, 청소 노동자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많은 이에게 개인정보를 내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뭐 이런 게 서울역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서울 마포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결지킴이라는 문구 아래 청소 노동자의 사진과 이름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한 청소 노동자는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 쪽에서 물어본 건 아니고 관리소장이 사진을 붙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근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정작 필요한 또 다른 실명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최근에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국장급 이상이 처리한 결제 문서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지난달 28일 뚜껑을 열어보니까 47개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결제 서류 가운데 원문 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중요 정책 책임자들의 실명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노동자들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최연애 서장 사진 붙여놓고 연락처 적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엄마의 마음으로.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하면은 예. 뭐 총리 이하 다 이름표를 달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왜 한답니까? 다 아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 어제 조선일보가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가부채 폭증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 예. 정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무원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 규모가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군인의 연금 충당 부채는 596조 3천억에 달해서 전체 중앙정부 부채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요. 공무원 군인 연금이 나라 빚의 뇌관으로 떠올라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이 처리되는 대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세계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이 3개 공적연금 수술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상지대 관련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상지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요. 상지대 민주관 앞에서 학생과 교수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리재단 세습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교비 횡령, 부정입학, 교수 채용 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측이 20년 만에 재단 운영권을 장악했지요. 이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지대 학생들이 8,000명 됩니다. 그중에 2,0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죠. 예. 4분의 1이 모인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상지대의 지금 분노가 뭐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집회 인원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정치연합 박희자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문일답. 그러면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국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국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식 곡으로서의 채택의 결의안은 사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죠. 네, 그래 그걸 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존중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다른 없습니다. 강한 목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본 단체를 국회의원과 다른 비롯해서 강한 의견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본 단체를 비롯해서 전문가 그리고 뭐 여러 분야에 총리님. 있고 여론조사도 본체에서 한 바 이하면 조금 부정이 강한. 총리님. 이에 대한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견해. 국회가 작년 6월에 이 지정 결의안을 촉구시켰는데 국론을 분열시켰다면은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예. 국회가 지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놓고 이거를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죠. 반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국회가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기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통하는 중이니까 민주국가입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우기 위한 지난 이명박 근해 정권의 집요한 노력.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방아타령을 튼다고도 했는데 그 좋은 방아타령이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들면 어떨까? 2013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영부인 추모 공덕비 제막식의 추모사를 갖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우선 원본.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지난날 야당의 거친 반대를 물리치고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셨고 영일만 모래사장 위에 기적처럼 포항대교를 세우셨으며 서독이 광부 간호사들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차관을 들여와 20세기 경제발전의 실화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집본. 그 결과로 우리 역사상 가장 높고 넘기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하나 씻어내고 빈곤의 멍에를 벗겨주었습니다. 국민소득 60불에서 2만 불 시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나라를 내려다보시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급변하는 이 나라의 국민의 안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 근대화와 함께 두 개의 구축으로 강조하셨던 각하의 신념인 자죽방과 전쟁 억지력이 위태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말하기 마련이지만 전쟁을 잃어버리고 있는 국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각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각하께서는 만주 군관합대 시절 선배와 동료들 앞에서 독립군의 군가를 당당히 부르실 만큼 일제로부터 강점당한 조국의 강복과 독립의 꿈을 키우신 애국헌의 소유자셨습니다.